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자 오늘 이제 기간 순매수가 거의 3위권으로요. 30만 주 넘게 지금 들어오면서 일봉상으로 이제 파라볼릭 추세 전환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내일의 투자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시장 대비해서는 셀트리온 어떤 수급이라든지 차트가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뭐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 흐름에서 이제 볼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요런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일드갭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PR을 역수를 취하고 이제 금리 단을 뺀 것이 이 스프레드를 따라서 이제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봤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다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예, 한국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럼 퍼의 역수라는 말은 뭐냐면 퍼가 보통 이제 EPS를 이 주가로 나눈 거죠. 예. 주가를 EPS로 나눈 거죠. 이게 이제 퍼인데 이 퍼의 역수는 이제 주가를 이제 EPS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뒤에 이제 빼는 이제 금리는 올라가는데 그럼 앞에 부분에서 주가는 최근에 이제 급락을 많이 했지요. 그러면 이제 EPS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이제 주가는 떨어졌는데 이 EPS가 뭐 지났던 이제 과거에 이제 히스토리컬 이제 EPS를 볼 때고 있고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미래지향적이니까 이 포워드 EPS를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고한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어떤 버티느냐 향후의 반등 여부가 이제 결정되겠죠. 금리는 올라가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밸류에이션을 매겨줄 때 주가는 떨어졌는데 이 EPS가 오히려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하락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낮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주가가 좀 버틴다든지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는데 셀트리온이 딱 이제 지금은 그런 국면입니다. 주가는 이제 이미 많이 빠졌고 이 EPS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뭐 2분기라든지 내년도에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수급들이 최근에 밑단에서는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세게 올라가지는 못해도 어떤 락바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어떤 배경이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2분기 어떤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1분기가 OP 마진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죠. 이런 어떤 OP 마진이 작았던 부분에는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되는 부분이 2분기에도 이제 반영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어떤 매출 축이 양적인 어떤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에 OP 마진에는 오히려 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2분기는 정상적으로 일단 30% 그리고 내년도나 올 하반기 정도는 한 다시 한 40%까지 오를 것으로 이제 장기 전망도 좀 추정이 되지요. 그리고 2분기 매출액도 한 5,25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1.70%, 영업이익도 1,68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 일단 증가하니까 1분기 어닝 쇼크에서는 좀 해소가 되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어지는 3분기, 4분기까지 좀 더해지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기관들의 어떤 컨센서스에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셀트리온이죠. 그리고 주가의 어떤 부담감도 상당히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보실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상태죠. 특히나 이제 엔데믹이 되면 사실 미국 쪽에서는 4월달, 5월달부터 사실 헬스케어에 관련돼서 투자가 추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주가는 이제 좀 1분기의 고점을 넘어간 종목도 있습니다만 또 떨어진 종목도 있는데 국내는 유독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없었는데요. 셀트리온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가 하락 없이 좀 메꿔주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시장 하락에서도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실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이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또 그리고 홀로 상승을 하면서
좀 흐름들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16만 원권에서도 견조한 흐름들을 오늘도 보여주면서 볼린저 상단 정도까지 올라오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걸 통해서 레키로나가 일부 부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비가 뭐 3천억대 정도 들어갔는데 흡입형에도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정맥 주사형보다는 용량이 10분의 1 정도가 들어가서 이게 성공을 하면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게 성공 사례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규모로 2,200명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결국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을 어떤 타켓으로 유럽 중심으로 타켓을 해서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쪽에 이제 변이 관련되는 중화 능력이 있고 오미크론 쪽에서도 이제 중화 능력이 확인되어 있는 이 칵테일 요법에 이 이제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성공을 한다면요, 이 일정 부분 어떤 상업화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니까 하반기에 어떤 이제 중간 어떤 결과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상당히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에 어떤 기대감이 올라가는 게 기존의 렘시마나 트룩시마나 호주마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렘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올해 내년,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지금 이제 유럽에서 EMA, CAMP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아바스틴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CTP16 관련해서 승인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좀 모멘텀이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알러지성, 천식만성, 이 두드러지 관련되는 졸레어, 그 다음에 뭐 골다공증 관련되는 프롤리아, 그 다음에 아이알리아 바이오시밀러, 스텔렐라 바이오시밀러, 이런 어떤 후발주자, 악템나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과 물량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반영되게 되면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까지 가장 메인은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입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을 점유하느냐, 그리고 그간의 이제 실적에 영향을 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램시마나 트룩시마, 호주마가 여전히 유럽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어떤 점유율과 미국 시장에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는 사실 좀 뭐 더한 부분들이 크게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격권에서 충분히 이제 방영하는 가격에서 선제적으로 하면서 이제 주가의 어떤 바닥들을 계속 좀 다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들도 외국인의 어떤 시가총액이 한때 많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39% 정도까지 갔다가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지금 30% 초반 정도니까 멕시코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외국인이 시가총액에서 큰 나라가 이제 한국인데요. 국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한 그 차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환율 수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수출도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익 모멘텀에서 현재보다는 미래가 조금 이제 불투명하다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의 어떤 물량이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도 일정 부분 좀 증가 추세에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전체로 보면 이런 어떤 이제 그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올랐던 부분들은 이제 유동성을 조이는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빠지는 부분들은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반대매매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폭 좀 차지합니다. 외국인 어떤 매도와 더불어서 오늘 이제 기관들은 좀 매수를 많이 한 편인데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수로 어떤 반대매매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의 어떤 이제 반대매매라든지 무슨 스탁론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좀 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 어떤 그 목표 지수대를 많이 낮춘 데는 지금 이제 2200선까지 낮췄는데, 지금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 2050까지 좀 나왔으니까 거의 이제 2000 수준까지 이제 급격하게, 이 부분에 보시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퍼의 역수,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낮아졌는데 요 윗단에 EPS 이 부분 있잖아요. 그 EPS 관련되는 부분은 단순히 이제
이익이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이제 경기라든지 이런 거 안 좋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도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유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게 그 BW라든지 이런 이제 12 발행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진행되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EPS의 희석 관련되는 부분에도 영향이 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제 목표 주가나 목표 지수대로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2020년 팬데믹 상황의 어떤 그 부분에 밸류에이션 관련되는 부분의 지표들은 지금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건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폭이 큰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계속 진행되기다 보다는 이런 이제 반대 매매 물량들이 일정 부분 나가고 나면 2020년도에는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분명히 다르죠.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고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어떤 상황이니까 좀 위치는 다릅니다만 일단 이제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하락단은 상당히 이제 하방에서는 좀 제한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걸로 일단 보여지는 어떤 지점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국명들을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고점 대비해서 이미 이제 주가의 어떤 최저점까지 보면 거의 60% 이상 빠졌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렇게 빠졌을 때 어떤 그 국면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보다 회사의 어떤 볼륨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발 영역이나 경쟁력 올라갔는데 오히려 이 당시는 이제 뭐 회계 논란이나 재고 논란 때문에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계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 초에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 상황과 엮여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면 퍼 레이쇼나 뭐 나머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해소가 돼 있는 상태니까요. 이제 다만 이제 빠르게 올라가느냐, 좀 천천히 올라가느냐, 그리고 그 어떤 이제 단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이제 블록딜 여파에 나왔던 이 하락갭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가 그게 이제 추세의 어떤 전환의 어떤 시그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15만 원대 어떤 흐름을 지지 여부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부터 이제 이게 바뀌었던 파라볼릭 자가 이제 오늘 좀 바뀌었거든요. 양봉이 나오면서. 그래서 추세 전환이 단기적으로 좀 되었고 거래가 좀 늘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외국인 수급도 보면 4월 달보다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제 매매 비중이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이 공매도가 좀 장중에 좀 눌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시간에도 한 500원 빠졌습니다만 기관들이 이제 계속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셀트리온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이제 봐야 되는 어떤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 향후의 어떤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정상화 위치 스타트가 될 수 있는 20만원, 25만원, 30만원 이런 가정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을 보시면서 이제 15만원대나 뭐 이 밑단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 전략을 더 구사하는 어떤 흐름들이 필요해 보이는 어떤 시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